거의 1년 만에 풀렸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내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먼저. 지금 이관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건가요? 네. 지금 이관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거예요? 네. 자, 이번 수사부터는 김태현 변호사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3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서 지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날카롭게 맞섰던 핵심 쟁점이 바로 묵시적인 청탁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선고가 나온 거죠. 네, 어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라는 바가 다른 게 아니라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들을 바랐기 때문에 뭐 K나 미로스포츠, 뭐 동계스포츠센터 지원 아니면 뭐 최순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소된 범죄가 네. 단순 뇌물죄가 있고 제3자 뇌물죄가 있거든요. 근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제3자 뇌물죄에 필요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서 항소심에서는 거의 무더기로 이제 뇌물과 관련돼서 무죄가 나온 거죠. 네. 자, 일단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 논리, 굴레가 깨지면서 일단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대부분 다 뒤집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뒤집혔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뇌물하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1심 재판을 봤을 때 야, 너 뇌물을 왜 줬냐? 뭐 때문에 준 거야? 이게 이제 대가 관계거든요. 네. 그 뇌물을 왜 줬냐? 이거 왜를 뭐라고 1심에서 본 거냐면 이거 경영권을 내가 승계하려면 대통령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봤던 대가 관계예요. 뇌물을 왜 줬냐는 부분이죠. 근데 항소심은 기본적인 전제가 달랐던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야, 어차피 그거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경영권 원래 승계되게 돼 있어. 근데 무슨 경영권 승계작을 위해서 청탁을 하고 말고가 있냐? 네. 대가 관계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건데 지분율을 조금 높이는 이득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대가 관계 봐줄게. 하지만 이 경영권 승계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대전제를 깐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대가 관계성이 약해지면서 뇌물성의 인정 범위가 좁아진 건데 더군다나 지금 저 화면 보시면요. 미르케이 재단 240억 이거는 제3자 뇌물 공여인데 1심, 2심 공의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저것도 사실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구조 자체가 K재단, 미래재단과 비슷한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1심에서도 아니 두 개면 두 개 다 무죄든지 두 개 다 유죄지 하나 무죄, 하나 유죄는 뭐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항소심에서 어쨌든 다 무죄가 나온 거죠. 네. 문제는 말입니다. 독일로 갔던 70여 개 말. 1심에서는 그걸 전부 다 단순 뇌물죄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만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일부가 뭐냐면 말 중에서 말 구입 대금이 아니라 말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삼성 거다. 그러니까 말 사준 게 뇌물이 아니라 삼성 말인데 그거를 공짜로 쓰게 한 그 부분만 뇌물로 인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말 구입 대금의 뇌물 혐의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혐의가 다 무죄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이 혐의도 지금 다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물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뇌물이 무죄가 되면서 무죄가 된 만큼 횡령도 똑같이 무죄입니다. 네.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재산 국외 도피 같은 경우에 일부가 이제 무죄, 일부가 유죄가 나왔어요. 재산 국외 도피는요. 네. 그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재산 국외 도피는 가장 형량이 중요했던 건데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재판부 이렇게 본 거죠. 야, 재산 국외 도피라는 거 원래 이 말 세탁 대금 이거 얘기하는 건데 삼성이 말 산다고 신고를 하고 돈을 독일로 빼서 말을 샀어. 원래 신고한 대로 돈을 썼어.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야.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재산 국외 도피도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요. 손정석 국장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선고를 내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네. 최순실이 그 뇌물을 수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어떤 권한, 이 헌법상 책무를 방치한 채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라고 본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나 싶고 상대적으로 본다면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라고 안 본 부분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 이 부분도 마찬가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뇌물을 요구했고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한 부분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와 관련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들을 바랐기 때문에 뭐 K나 미로스포츠, 뭐 동계스포츠센터 지원 아니면 뭐 최순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소된 범죄가 네. 단순 뇌물죄가 있고 제3자 뇌물죄가 있거든요. 근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제3자 뇌물죄에 필요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제3자 뇌물죄 무시적 청탁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서 항소심에서는 거의 무더기로 이제 뇌물과 관련돼서 무죄가 나온 거죠. 네. 자, 일단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 논리, 굴레가 깨지면서 일단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대부분 다 뒤집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뒤집혔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뇌물하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을 봤을 때 야, 너 뇌물을 왜 줬냐? 뭐 때문에 준 거야? 이게 이제 대가 관계거든요. 네. 그 뇌물을 왜 줬냐? 이거 왜를 뭐라고 1심에서 본 거냐면 이거 경영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항소심에서 어쨌든 다 무죄가 나온 거죠. 네. 문제는 말입니다. 독일로 갔던 70여 개 말. 1심에서는 그걸 전부 다 단순 뇌물죄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만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일부가 뭐냐면 말 중에서 말 구입 대금이 아니라 말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삼성 거다. 그러니까 말 사준 게 뇌물이 아니라 삼성 말인데 그거를 공짜로 쓰게 한 그 부분만 뇌물로 인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말 구입 대금의 뇌물 혐의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혐의가 다 무죄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이 혐의도 지금 다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물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뇌물이 무죄가 되면서 무죄가 된 만큼 횡령도 똑같이 무죄입니다. 네.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재산 국외 도피 같은 경우에 일부가 이제 무죄, 일부가 유죄가 나왔어요. 재산 국외 도피는요. 네. 그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재산 국외 도피는 가장 형량가 중요했던 건데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재판부 이렇게 본 거죠. 야, 재산 국외 도피라는 거 원래 이 말 세탁 대금 이거 얘기하는 건데 삼성이 말 산다고 신고를 하고 돈을 독일로 빼서 말을 샀어. 원래 신고한 대로 돈을 썼어.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야.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재산 국외 도피도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요. 소정석 국장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선고를 내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네. 최순실이 그 뇌물을 수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어떤 권한, 이 헌법상 책무를 방치한 채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을 승계하려면 대통령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봤던 대가 관계예요. 뇌물을 왜 줬냐는 부분이죠. 근데 항소심은 기본적인 전제가 달랐던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야, 어차피 그거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경영권 원래 승계되게 돼 있어. 근데 무슨 경영권 승계작을 위해서 청탁을 하고 말고가 있냐. 네. 대가 관계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건데
지분율을 조금 높이는 이득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대가관계 봐줄게. 하지만 이 경영권 승계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대전제를 깐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대가관계성이 약해지면서 뇌물정의 인정 범위가 좁아진 건데, 더군다나 지금 저 화면 보시면요. 미르케이재단 240억, 이거는 제3자 뇌물 공여대 1심, 2심 공의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저것도 사실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구조 자체가 K재단, 미래재단과 비슷한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1심에서도 아니 두 개면 두 개 다 무죄든지 두 개 다 유죄지, 하나 무죄, 하나 유죄는 뭐야? 거의 1년 만에 풀려났는데 신경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먼저. 지금 이건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건가요? 네. 지금 이건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거예요? 네. 자, 이번 수사부터는 김태현 변호사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3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서 지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날카롭게 맞섰던 핵심 쟁점이 바로 묵시적인 청탁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선고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글쎄 이제 서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라는 바가 다른 게 아니라